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하단에 제 영상에 딸린 댓글인데요. 최근에 김현지 이야기가 쏙 들어가 버렸죠. 이유는 있습니다. 김현지 이야기가 추가 정보가 안 나와서 그래요. 아무것도 뭐 지금 폭로되는 게 없잖아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3년 내내 저들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갖고 뭐 끌어왔었는데 이 김현지 건은요,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족보를 갖고 있는지 어떤 내력을 갖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려진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들도 뭐 추가 취재한 내용이 없고 유튜브들은 취재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언론사들이 뭔가 이야기를 해줘야 이제 그걸 갖고 와서 뭐 논평을 하거나 뭘 하는 데인데 그러니까 이야기 재료가 없는 거야 지금 더 이상. 김현지가 미스테리한 여성이다 이것밖에 없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게 속 들어가 버리는 거죠. 더 이상 재료가 없다라는 겁니다. 뭐, 뭐 음식을 만들려고 해도 재료가 없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이런 식이죠. 국민의힘이라도 여기서 큰 공세를 계속 펼쳐주고 뭐 계속해서 끊임없이 정쟁을 이렇게 일으켜주면 좋은데 국민의힘은 또 그런 전투력은 없잖아요. 뭐 그러니까 뭐 김현지라고 하는 엄청난 어떤 호재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그러나 뭐 자유우파라고 할까 애국 보수라고 할까 이런 쪽에서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죠. 트럼프.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확실하다. 트럼프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심인데요. 뭐 일정 부분 사실일 겁니다. 뭐 그럴 수 있는 힘도 트럼프에게는 갖고 있다라고 이제 봐도 되겠죠. 트럼프가 지금 이재명의 목을 쥐어 오고 있다. 마두로 다음은 이재명이다. 뭐 이런 기대심이 이제 이렇게 사실 우파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 가장 유효한 타격 수단은 결국 이거 부정선거 카르텔일 텐데요. 여기에 과연 트럼프가 철퇴를 내릴 수가 있겠나? 트럼프의 선택은 무엇인가? 자,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일단 이것부터 한번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미국 안에서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처지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거기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금 전초전격인 군소 선거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여기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 쪽에서 득표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있죠. 많이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지지율도요. 최근에는 30%대로 고착이 되어가지고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동력이 죽고 있는 거야. 미국 안에서 오히려.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안에서 정치력이 죽어버리면요. 못해요. 부정선거 저런 걸 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힘이 있을 때 가능하거든요. 힘이 있을 때. 그러자면 미국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도 높아야 되고 선거에서 이겨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미국 내 전망은 민주당이 상하 양원 다 진다 이런 성급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레임덕이야. 아무것도 못해. 일일이 민주당하고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양보해야 되고. 여기 보십시오. 조선일보 박국희 특파원이 이제 보내온 소식인데요. 트럼프 안방 마이애미 선거 참패에 침묵했다. 레임덕식이 빨라진다. 이런 제목으로 벌써 트럼프의 레임덕을 애고하고 있습니다. 킹메이커였던 트럼프 이젠 킹브레이커다. 한때 트럼프 쪽으로 다 이제 줄 서려고 했죠. 공화당 그 정치인들이요. 지금은 민심이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트럼프와는 독자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은 무조건 힘이 있어야 돼요. 힘 없는 정치인 쪽에는 사람이 꼬이지 않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킹메이커였던 트럼프가 이제는 킹브레이커가 되었다. 침묵된 트럼프 원래 대통령 되면 진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이 없는 대통령이잖아요. 마지막 임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궁식하지만 이런 발언을 했고요. 트럼프 겨우 이긴 테네시는 자화자찬, 대패한 안방은 외면. 플로리다, 뭐 마이애미 이런 쪽에서는 뭐 트럼프가 당연히 크게 이겨야 되는데 그런 데서도 진다.
테네시 같은 경우에는 20 몇 퍼센트 차이로 이겼던 선거인데 이제 9% 차이로 이긴 그 선거죠. 그래서 이겼지만 많이 득표력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흔들리는 당 장악력. 당 장악력이 이제 이게 흔들리게 되면 공화당은 딴살림 차례입니다. 예전부터도 이 미국의 정당과 대통령의 관계는 뭐 그렇습니다. 이익이 되면 서로 손을 잡고요. 이익이 안 되면 갈라서더라고요. 대부분. 그리고 지지율입니다. 그걸 판단하는 것은 지지율하고 그리고 작은 군소선거 같은 결과를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트럼프와 손잡는 게 유리하다 싶으면요. 공화당 쪽의 사람들은 대부분 트럼프 쪽으로 옵니다. 그런데 손잡는 게 오히려 불리하다 생각하면 갈라서죠. 독자 노선으로 갑니다. 자, 이게 왜 이런가 하면요. 이 피로감 때문에 그렇다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펼치고 있는 초강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너무 이렇게 뭐 논란이 되는 식으로 보도가 너무 많이 됐어요. 심지어 동맹국들도 트럼프 좋아하는 나라가 없어 사실은. 한국에서 자유우파라는 사람들만 좋아하는 거지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한 80%는 싫어할 거예요. 트럼프를. 그러니까 세계 각국 중에서 미국의 중요한 동맹들도 미국의 트럼프를 싫어한다니까요. 지금은. 극히 일부 국가들에서만 트럼프에 대한 필요성을 이제 느끼고 있는 나라들이 있긴 하죠. 베네수엘라의 마두로의 정적인 마차도 같은 그런 정신들도 있긴 하죠. 그리고 아르헨티나 대통령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하죠. 그렇지만 그 나라 국민들이 트럼프를 좋아하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트럼프를 싫어한다니까 대부분. 이거 피로감이라고 하는 건 정치적 피로감이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분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좋게 가져갈 수 있느냐 이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너무 많은 전쟁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펼쳐놓은 게 너무 많아. 수습은 안 되고 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거든요. 이민 정책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관세 전쟁 저것도요. 너무 큰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제 조만간 미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텐데 그 결과 여하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 갖고는요. 반격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지율이 45% 이상 올라가야 돼. 45가 마지노선인데 그 밑으로 내려와 버렸잖아. 지금 30 몇 프로더라고 보니까. 자 이렇게 되면요. 흔들리는 당 장악력, 의회로 번지는 권력 누수 이게 틀린 말이 아니고요. 전국 휩쓰는 민주당 바람, 2026년 중간선거, 공화당의 암음 이런 게 박국희 특파원의 개인 의견이면 제가 무시할 수도 있는데 이게 개인 의견이 아니거든. 이게 현상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 제가 여기 부정선거의 철퇴를 내리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힘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 힘은 미국 안에서 나와야 돼요. 동맹국이 줄 수도 없는 거야. 우리 자유우파라고 하는 여기 우파 유튜브들이 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하면서 거기에 전폭적인 지지를 해야 되는데 마가 안에서도 이견이 있다 그러잖아요.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다 그래요. 거기도 비둘기와 매가 있어가지고 매들은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정책 라인을 지지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피로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 최근에 이제 이 원래는 중국을 견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본, 미국 요 이제 세 나라가 하나가 돼가지고 중국을 압도하는 그런 어떤 동맹 체제를 구축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최근 상황을 보게 되면 이상합니다. 이 기사가 파이낸셜 뉴스에서 나왔지만 다른 언론사에서도 찾아보면 이 비슷한 기사가 있어요. 미국 최근 중일 갈등에 엄청나죠 지금 중일 갈등이 양국 모두와 우리는 좋은 관계다. 중립을 시사했습니다. 일본 편을 안 들어주는 거야. 여기서 지금 다카이치가 당혹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래는 대만에서 뭐 문제가 터지면은 자위대 파기는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일본하고 중국은 완전히 지금 외교 단절 직전까지 가 있습니다. 엄청난 상태인데 당연히 트럼프가 자신의 입장을 두둔해줄 지원해줄 것으로 알았는데 놀랍게도 떴던 미지근입니다. 다카이시를 이렇게 살려주는 그런 발언이 안 나오고 있어요. 어떤 메시지가 없는 거야. 이게 기가 막힌 상황이야 지금. 그래서 다카이치가 이상하다. 내가 판을 잘못 읽었나? 미리 트럼프를 만족시키기 주기 위한 그런 어떤 전략적 어떤 발언이었거든요. 그리고 일본 국익을 또 위해서도 그렇고. 근데 지금 이상한 반응이 지금 터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백악관의 그 논평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요.
중일 갈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센 발언이 안 나옵니다. 대부분은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이야. 일본하고도 좋고 중국하고도 좋고 이런 식이야. 그리고 시진핑과 트럼프 관계에 대해서도 좋은 실무적 관계다라는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단 생략합니다. 내용은. 그래서 미국도 더 이상 지금 확전을 하려고 안 하는 것 같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미국 국민들이 싫어하는 거야, 이거를. 물가도 올라가는 것 같고 뭐 이런 식이 되니까 이게 경제적 효과로 나타나려 그러면요 시간이 걸리거든. 근데 중간 평가 이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중간 선거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시간에 쫓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갖고 있던 강경책 이런 것을 잠시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현실 여건 때문에 마음과는 달리. 거기다가 또 이런 것도 있죠. 여기 뭐 해석해 놓은 게 있는 게 있죠. 미국 국무부는 명백하고 설득력이 있는 국가적 이익이 없는 한 외국 선거의 공정성에 대해 더 이상 논평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규칙에 따라 성명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판단 없이 그래 부정선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당선자들을 그냥 축하하는데 결과만 나타나면은 그 결과를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그게 초점을 맞출 것이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미국 국무부 그리고 미국 행정부 관계자의 논평을 여기 인용하고 있습니다. 와 충격적이죠. 지금 마두로를 치는 데는 부정선거 카르텔을 잡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마두로는 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마두로를 끌어내리는 데까지는 갈 것 같아. 그러나 거기서 뚝 끊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뚝. 더 이상 이걸 확전하지 않겠다. 이거 하자니 너무 힘들고 피곤하거든. 미국도. 미국이 뭐 절대적인 신급 능력을 가진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하나하나가 다 어려운 일이라고 전부 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시간에 쫓기는 사람이고 해야 될 일은 있고 중간 선거에서 이기는 게 일본이거든 사실은. 마가도 뭐 중요하지만 중간 선거에서 져버리면 다 무산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4.10 총선이 바로 그거였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 국민들이 피로감을 갖는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된다 그러면은 그 피로감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자 특히 지금 이런 어떤 노선의 변화를 초동하는 인물 중에 뭐 국무부 장관도 지금 포함이 된다 그러네요. 원래는 마가 입장에서 보더라도 트럼프보다도 더 이렇게 강경한 입장이었었는데 요즘은 조금 다르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인기가 좀 빠지니까 이 사람도 차기 대선 주자잖아요. 거기는 이제 분류가 되는데 자기만의 독자 노선을 지금 찾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벤스하고 지금 경쟁 구도 아닙니까? 벤스가 조금 앞서 있는 것 같지만 또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렇게 보면 암울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또 이런 거는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영어로 이렇게 뭐 되어 있죠. 팩트 시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팩트 시트. 여기도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국 그 행정부의 입장이 이제 드러나 있는 건데 이 당시 이제 팩트 시트가 발표될 때 이게 이제 11월 13일이잖아요. 딱 한 달 전이네요. 2025년 11월 13일 백악관에서 이런 걸 발표했는데 여기 보면 그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2024년 승리와 대선 승리했죠. 이재명의 대선 승리, 당선이 보여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강인함과 회복력을 바탕으로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마치 인정하는 듯한 이런 팩트시트 안에 이런 문구가 삽입이 되어 있다고요. 이런 게 들어있거든. 여기서 왜 이 이재명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재명을 인정하는 건가? 부정선거 지금 그걸로 지금 이재명 끌어내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보게 되면 암울 그 자체죠. 그렇지만 하나의 희망이 있다면 이런 거겠죠. 자 이 여성이 누군가 하면요. 미 법무부 산하에 있는 뭐 한 조직 수장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 모양의 움직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파이낸스 투데이에서 이제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요. 요거를 조금 보면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정식으로 임명된 미국 국무부, 미국 법무부입니다. 법무부. 미국 법무부 민건국 차관보 하미트 딜런, 이 사람은 최근 미국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국무부는 그렇게 가더라도 이제 법무부는 또 여기는 이제 또 별도의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딜런은요, 법무부가 HAVA 2002라고 하는 투표 관련입니다. 투표 관련 어떤 그 조항이 있는데 이거 준수를 위해 50개 주의 유권자 명부 공유를 요청했지만 지난 8개월 동안 4,750만 건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 여기에서 놀랍게도 죽은 사람 26만 명 이상의 사망자와 수천 명의 비시민권자가 여전히 유권자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딜론 이 사람이 직접 자신의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폭로하고 있는데요. 지난 8개월 동안 법무부는 50개 주의 유권자 명부 공유를 요청했다. 이런 말을 직접 자신의 육성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은 X 등 SNS에 퍼지면서 전 세계가 지금 공유하고 있는데요. 국내 언론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 공무원이 직접 미국의 선거인 명부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미국 전역에 걸쳐 선거인 명부를 제출받고 고소와 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것은 상당히 큰 사안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선거 시스템을 이용한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침과 동시에 육안으로 쉽게 확인 가능한 선거인 명부 조작을 먼저 밝혀내겠다고 이제 선언한 것이죠.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면 하나같이 와, 미국이 이럴 수가 싶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번에 이런 것들은요, 전 세계가 하나의 카르텔 아래서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부정선거가 만일에 있다면 이 카르텔 안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베네수엘라도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자, 한국도 말이죠. 선거에서 보면 한국에 없는 성씨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망한 사람으로 보이는 그런 투표자도 있었다라는 주장도 있고, 그 밖에 도저히 이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어떤 통계라든가 수치라든가 아니면 투표지라든가 그런 현상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 그런데도 전혀 이게 부정선거가 맞다 있다 쪽으로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고 항상 그 수준에서 머물고 있잖아요. 이제 이걸 깰 수 있는 유일한 힘이 트럼프인데 이 트럼프가 지금 심상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이제 시사 정치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한 가지만 편식하는 것보다도 같이 알아두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길은 항상 한 개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살다 보면 이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는데 지금은 과연 트럼프가 어떤 길을 가느냐. 원래 의지는 분명히 있었어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철퇴를 내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걸 하자면 본인의 기반이 정치적 기반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지지율이 나와야 되고 선거에서 이겨야 되거든. 근데 지금 봐서는 간단치 않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만 트럼프는 트럼프다. 끝까지 기대심을 버릴 수는 없겠죠. 자, 일단 마두로부터 정리하는 게 이제 시급합니다. 그러면요, 미국 내에서 또 반응이 또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